건보료를 28만 원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 7월 건보료 수납인데 내년이 아니고 2022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7월부터 건보료 수납비가 온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이제 피부양 자격 대폭 강화가 됩니다. 한 3, 4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강화를 했었었죠. 그래서 보통 뭐 자녀가 어디 뭐 회사에 다니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이제 건보료를 안 내고 그러셨었는데 그 자격이 이제 대폭 강화가 됩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되게 좀 강화된 게 이제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저기 3,400만 원에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이게 2천만 원으로 더 강화됩니다. 올 7월부터. 자, 그리고 기존에는 재산이 과표 5억 4천 초과. 과표니까 실제 재산은 뭐 거의 한 10억 정도 뭐 이렇게 돼야 됐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이 과표 자체도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과표 3억 6천 초과 그리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보료를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소득 월액 아까 3,400에서 2,000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자녀나 누구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얹혀 있었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체가 되게 강화가 됩니다. 7월 달부터. 근데 건보 재정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보다는 조금 뭐 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 뭐 마이너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더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 재정 적자가 좀 장난 아닐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건강보험료를 내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계속 강화를 했습니다. 일단 보장성은 논외로 하고요. 보장성은 일단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연금 저축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됐었죠. 두 번에 걸쳐서 강화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화가 돼서 지금은 일단 일시납 기준으로 1억까지만 비과세. 일시납일 때. 자, 그리고 월 보험료로 해가지고 월납으로 쭉 갈 때는 월 150만 원. 그러면 연간 납입보험료 연금 받을 때 일시납으로 저기 중간에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신형 연금으로 또 타야 돼요. 요런 조건을 전부 다 갖췄으면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 일시납도 2억이었다가 1억으로 이제 또 줄였고요. 그리고 월납은 원래 그 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비과세 있는 상품 자체가 지금 뭐가 있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보통은 비과세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연금이 있고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수도 있고 종신보험을 연금 선지급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되는 거는 연금 선지급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금 조금 아까 있었죠? 일시납 1억 그 다음에 월납으로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연금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하게 되면 연금 상품으로 상품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과세 안 될 수도 있어요. 연금 선지급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금액 상관없이. 다들 아시다시피 사망보장을 줄여가면서 연금으로 타서 쓰는 거잖아요. 연금 선지급이 사망보장을 줄여가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말 그대로 연금성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신보험인데 일종의 간액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되는 건 연금 선지급이다. 자,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상품이 연금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버리고 보장 이런 건 없어집니다. 그냥. 자, 대신에 연금 선지급은 종신보험으로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사망보험금을 줄이면서 연금처럼 이렇게 타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전환 후에도 보장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연금 선지급으로 받는 금액만큼 요 비율대로 해가지고 사망보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전환하게 되면 과세가 될 수도 있다. 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연금 선지급은 한도 없이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두 개나 뭐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금 선지급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 기간 일정 비율대로 해가지고
사망 보장을 줄여가면서 연금으로 다 이렇게 타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초에 가입했었던 사망 보장 10%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10% 남겨둬서 나중에 장래 비용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비과세, 그건 원리 자체가 사망 보장을 줄여가면서 이제 연금으로 타서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5%면 2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를 딱 맞추셔야 되거든요. 90%를 맞춰가지고 그 상품 설명서에서 금액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선지급으로 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로 한번 볼게요.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내는 걸 겁니다. 총 납입액이 10년 납이었을 거예요. 아마 든든 플러스. 총 납입액이 한 4,300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38살짜리 10년 납 든든 플러스입니다. 자, 38살짜리가 10년 내고 쭉 거치하고 있다가 60세부터 이제 연금 선지급을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 60세부터 20년간 연금 선지급을 받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35만 원 정도 10년 납으로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는 한 4,3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상품 설명서에 쭉 20년 동안 연금 선지급 받는 거를 다 해보니까 연금 선지급으로 총 받는 게 5,400 정도 됩니다. 5,400만 원 정도 연금 선지급으로 다 받고요. 자녀 사망보험금 10%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69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은 대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겠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연금으로 내가 받다가 80세까지 이제 그 연금으로 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감액된 만큼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지환급금보다는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사망보장을 줄여가면서 내가 그냥 연금으로 그냥 생활료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키는 거 이건 뭐냐면 종신보험 보장 금액 있는 거잖아요. 주보험 보장 금액 요게 있고 키우는 거 이거는 거치기간이죠. 쭉 거치기간. 그리고 쓰는 거는 내가 연금 선지급으로 사망보장 줄여가면서 계속 씁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망보장 10% 요건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유가족이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 암 페이백이라든지 납입면제 효과까지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시율로 더 많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도 없는 비과세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수령 금액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로 했을 때하고 이제 현재 공시율 했을 때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중간 정도는 간다 이 정도인데,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고객한테 그냥 끝내는 거라는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최저 보증했을 때 완전히 10년 이후에는 0.5%잖아요. 최저 보증 그 자체가 연금이 한 중간 정도는 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이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최저 보증하는 거하고 대략 공시율로 그냥 쭉 갔었을 때 그거의 중간 정도는 보통 이렇게 받게 되더라. 거기에다가 장점이 또 뭐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죠. 언제라도 사망보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연금은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자료는 혹시 올려드정도 있고 페이백, 납입면제, 그 다음에 암생활비 서비스, 납입활비 이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막 몇십 년 거치 기간이 길면은 한 100만 원 내면은 막 월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저 처음 입사했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